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이 우리 공부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 공물리 방송하기 시작한 것은 뭐 때문에 했냐면 단지 우리 고조선 역사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생각하자란 취지에서 물론 했겠지만은 그것보다 지금 뿌리로 드러난 자리, 바로 원시가문하는 그 가을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뿌리 역사의식을 제대로 알고 역사를 알고 그 정신세계로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끄집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은 어떤 사실들이 밝혀나면 중국 놈들은 모습 자체가, 생태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남의 것 뺏기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을 빨고 있는 문재인이나 기타 좌빨갱이 또는 국민의힘 뭐 당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뭔지 모르겠어요. 뭐 미래통합당인지 저 국민의힘인가요? 힘인데 모두 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것들 다 중국을 붙잡고 있죠. 중국에 돈 받아먹고 또 중국 위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자기한테 순간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조선족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표를 더 얻게 해가지고 영원토록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누차 계속 얘기하지만 중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자, 요새 방송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전 방송을 다시 우리 촬영도 하고 편집을 맡고 있는 성사범이 다시 예전에 했던 것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런 보지는 않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했던 거니까 댓글이 안 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이런 댓글을 썼더라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한번 봤습니다. 예전에 따오 피직스, 자, 어떤 우리 TAO인데 왜 이게 따오냐 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그때 중국 공부할 때 웨이드식 발음격은 웨이드식이었어요. 그때 디귿 발음은 T로 썼습니다. 그래서 따오예요. 자, 중국어 할 때는 예전에 웨이드식을 많이 썼습니다. 저 대만에서는 주음포를 쓰고, 중국에서 한자 병음자음을 썼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중국 공부하는 사람이 한자 병음자음을 지금 쓰는 발음격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DAO가 되겠죠. 따오 피직스를 강의하다가 갑자기 병이 확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만두고 왜 따오 피직스를 했느냐. 물리학자가, 카프라라는 물리학자가 동양 사상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 따오 피직스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강의해도 몇 년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병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구나. 그 구체적으로 왜 그런 병들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왜 중국이 병을 부렸죠? 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총칼로 진압하려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지탄을 하니까 지탄 안 받도록 병을 뿌리는 게 아닌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병이 돌아서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중국 놈들은 자기가 몰릴 때까지 몰리면은 무슨 짓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아니죠.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네 배를 갈랐듯이 또 걔네들이 배를 가를까요? 아니죠. 자, 이제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좀 정치하는 것들.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치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득에 의해서 차라리 이완용이 더 낫지. 이완용보다 더 나쁜 개 같은 놈들이죠. 자, 그런 놈들이 지금 중국에 어떻게든 중국을 자본을 끌여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중국 땅으로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그런 짓을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십시오. 강원도에 추자. 이제 평택에서 하고 또 강원도에서 왔다가 또 이번에 이제 춘천에 안 되니까 정동진에다 또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 또 이제 어디 포천에다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떱니다. 자, 중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조금 머리 쑤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에서 반 이상이 죽어도 좋다. 몇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놈들이에요. 생각과 사상과 그런 건 전혀 없으면서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은 중국 놈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살지 않은 개, 돼지보다 못한 악귀들이에요. 그런 악귀 모습을 하는 인간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고, 자,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왜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넘보고 있습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다 에어스가 그 이웃하고는 적들하고 다 적대 관계예요. 근데 문재인은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국은 곧 해체가 되는 게 아니라 멸절이 돼요. 절멸이 돼요. 15억 인구 중에서 종자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입니까? 천지에서 죽여버려요. 그것이 이 현상에서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병으로 나타나요. 어떤 병? 자, 허경영 씨가 말했던 찰나 바이러스. 자, 제가 아는 급살병이라는 거예요. 급살병이 도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도냐. 자, 이게 자기네들이 지금 문재인이 있을 때 중국이 먹으려고 아마 발악을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한 것도,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순리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아마 전자개표기 덕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그런 거다. 자, 그걸 대체할 인간들이 없어요. 전부 다 영사위 빠들이에요. 안 되죠. 자, 영사위 뭡니까? 영사위는 우리 이 땅에 공산주의의 어떤 토대를 마련한 인간이죠. 뭣도 모르는 인간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다 자기 원풀이 한풀이. 자, 그리고 어떤 제일 한심한 사람 중에서 누구냐면 박근혜 복귀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편협한 마음에 박근혜가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이나 누가 누구를 내세우냐 이게 아니에요. 천지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제 뭐냐? 이제 끝나는 판이에요. 대한민국이 끝나는 판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을 세운 거예요. 자, 문재인은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도 망치기 전에 중국과 북한을 꼼짝마 하게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문재인하고 지금 우리 정치하는 것들,
썩은 동아줄을 찾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것을 눈으로 찾고 그리고 거기에 그 줄을 잡아야 돼요. 그 줄을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GD에서 나오고 있죠. GD에서 자, 여기서 우리 역사 뿌리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려버립니다. 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열려서 신명이 나면 한 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 100만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단지 신명만 일으키면은. 근데 신명을 죽여버리죠, 지금 자꾸. 자, 왜 신명을 죽이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마스크 쓰는 거. 자, 이것이 사람이 의식과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놔두면 잘 놀아요. 근데 판을 깔아주면 안 하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요. 우리는 백신을 굉장히 이때까지 쭉 먹어왔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어요. 그것은 모든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 있는 첨단 과학의 약이에요. 자, 그는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그런 것을 먹는데도 괜히 겁을 줘요. 그럼 겁을 주면 겁나서 쫄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것은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나 그걸 알면은 편안하게 세상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나라는 자, 죽이는 기운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죽이는 기운만 던져주고 있냐? 그건 아니죠. 그 한편으로는 천지 기운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해, 두 해가 기운이 쓰는 게, 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더 생겨요. 물론 오랫동안 그 수행을 한 그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기운이 하늘에서 던져주는 천지에서 던져주는 기운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기운을 받을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중국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조급할 거예요, 중국놈들도. 자, 미국만 없으면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지금 몰릴 때까지 몰렸습니다. 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면 또 판도가 또 틀려져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뭐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잽도 안 되는데요. 미국을 건드렸다가는 그냥 그날로 즉시 풍지박산이 날 텐데요.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병을 뿌려요. 무슨 병을 뿌리겠습니까? 아까 허경영 총재가 말했듯이 찰나 바이러스를 뿌리는 겁니다. 찰나 바이러스. 말이 찰나 바이러스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고 먹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그런 병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병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방독면 마스크 써야 됩니까? 아니죠. 몸을 그렇게 만들게 된다면,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올바른 역사 정신으로 들어가면 만들어집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참모임 참여할 때 이제 월초에 이제 월초 토요일 날 이렇게 한우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하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아무 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담식으로 같이 묻고 대답하는데 하다 보니까 2시간을 잡았는데 2시부터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5시가 훌쩍 넘어버렸더라고요. 한 3시간 10분, 15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바뀌는 모습들이 이 기가 바뀌는, 그러니까 환골탈태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 분은 모습이 조금 길을 통해 하니까 이게 부처님 모습으로 되더라고요. 그냥 한번 물어보니까 제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그래서 이 방송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방송만 가지고 좀 부족하고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혀를 들어줘야 됩니다. 혈이 가만히 우리 방송으로 매체해서 이렇게 기운을 보는 거하고 직접 여기 와서 기운을 통해 되는 건 확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혀를 들어줘야겠구나. 즉 몸을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월 초에만 다가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분도 그렇고 매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 토요일 날은 그냥 책의 근문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까지 제가 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몸이 바꿔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을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몸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되는 거구나. 제가 물론 이제 재작년부터 쭉 강의를 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많이 바뀌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때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게 기운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정도 기운이 계속 몸에 이제 머무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딱 걸으면 그 기운이 딱 꺼집니다. 너무너무 차가워요. 자, 금 세상이죠. 가을 세상에. 금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이건 정이란 것이, 정 때문에 이런 것이 허용이 안 돼요. 굉장히 도의 세계라는 것이, 자,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가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고, 정당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도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하면서 도를 이야기한다? 그건 말이 아니죠. 자, 물리는 뭡니까? 4분의 이치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우주 전체 또는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이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물리학이 가는 길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역학, 주역이죠. 역격. 이 변하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를 말하는 게 타워 피직스고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하다 조금 멈췄지만은 타워 피직스 하다가 왜 갑자기 중국에 딱 터지니까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멈추고 바로 터닝 포인트로 들어갔죠. 터닝 포인트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에서 일률적으로 많이 그 번역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제가 거기서 던져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사범이 요새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올려주는데 댓글이 왔어요.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이 나왔더라고 저한테 알려드려요. 제가 한번 봤어요. 전에만 중국 무안폐렴은 조만간에 인종청소가 시작되는 사망에 불과하다. 자, 이게 이제 타워 피직에서 11번째 강의할 때 이런 제목으로 했던 그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에 새로 올린 데서 댓글이 나오는데 제목부터 살벌합니다. 반드시 소련처럼 해체되는 중국입니다. 소련처럼 해체되는 게 아니고 멸절돼요. 절멸이 됩니다. 너무나 사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살벌하다고. 자, 우리가
있는 그 자체를 앞으로 오는 것을 그냥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자기와는 생각과는 자기의 관념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죠.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심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병을 뿌리게 만들어요. 모든 것은 인간이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인간이 하늘 노릇하고 땅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화를 일으키죠. 자, 지금 이 딥스테이트들, 걔네들은 14.8 카드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되어지는 과정, 앞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죠. 걔네들도 알아요. 알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니까 그게 되는데 되기 전까지 자기네가 한번 세상을 휘어잡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돼도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도전과 응전이죠. 그렇게 도전을 받으면 일반 사람들 그 마음은 천지는 그것을 응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책이 나오면서 이제 딥스테이트들이 이제 지금 서서히 쇠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딥스테이트 하수인 역할을 했던 중국은 엄청나게 살벌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벌하게 망하는데 그 망하는 걸 때 나도 같이 망하겠다 하는 인간들이 문재인 일당들이에요. 난 중국 없으면 못 살아. 그 박원순 죽었잖아요. 우리 박원순이 뭐라 했죠? 우리는 달리는 말에 붙은 똥딱지에 붙은 팔이다. 미친놈이에요. 그런 미친 소리 하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 문재인은 뭐라 했죠? 중국은 큰 산, 우리는 작은 산. 자, 작은 산이 좋습니까? 큰 산이 좋습니까? 얘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엑기스가 우리가 그 인삼을 먹어도 인삼 엑기스를 먹는 게 좋습니까? 인삼 10뿌리를 먹는 게 좋습니까? 엑기스죠. 그 엑기스가 모인 땅이 바로 이 한반도예요. 특히 남조선이에요. 살아있는 기운이 응축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운을 쓰게 되는데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 역사를 제대로 알고 들어갈 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할 때 기운이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운을 받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자, 모든 단체, 특히 이제 19세기에 나온 우리 민족 종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고 그런 대로 해요. 근데 그런 대로 그렇게 또 하는데도 기운이 안 붙어요. 걔네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는데 그 단체에서 제대로 공부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있지.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와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 병이 오기 전에 그 중국 페르멘 신종 코로나가 고마운 거예요. 자, 모이지 말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통하는 건지 그냥 집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한다고 주여가 내 몸에 주여의 기운이 주여가 내 몸 나한테 인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이 되게끔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라. 조금 있다가 더 큰 게 오니까 그 사이에 몸을 만들어 놓아라. 만약 제가 이런 강연 쭉 하는데 병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제 강연 저거 무슨 귀신 신날까 먹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강의할 때 이 제가 하는 방송 자체가 귀신 씻느라 까먹는, 자, 나락이 뭡니까? 벼죠, 벼. 그 씨. 내년 봄에 뿌릴 수 있는 그게 씨나락이죠.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어진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더 빨라집니다. 이제 빨라지고 이제 거기서 말했는데 향림자라는 인간이 말을 했는데 그게 돼? 그렇게 되고 있네?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땐 늦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아까 방송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화수 수업을 하고 또 목요일날 촬영하고 또 토요일날 또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준비하는 과정도 또 있어야 되고, 이 제가 준비하는 책들은 전부 게 다 중국책이에요. 중국책, 영어책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지만은 좀 신경이 쓰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것을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는 내 그 몸에 그러니까 안위를 좀 건강도 생각하고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토요일의 강의는, 자,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 있냐, 그것은 강의 쭉 들어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거의 맥만 탁탁 집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몸이 바뀌냐,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은 몸의 기운이 바뀌어요. 자,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수행해가지고 기운이 통하면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운을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제어버립니다. 이제 저도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이제 몸이 피곤해져가지고 집에 가서 수행하면서도 머리에 침 꽂고 귀에다 침 꽂고 손에다 침 꽂고 해가지고 탁길 다 뺍니다.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여튼 탁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탁한 기운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늘 즉시 빼지만은 다 빠지지 않죠. 그래서 침이나 침이죠. 침으로 그냥 빼고 제 몸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아무데나 꼽는 거예요. 아무데나 꼽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혈자리에 보면 머리가 온몸이 다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토요일 날은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깨게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날 이제 근문신고 강의가 아닌 전체적 맥을 볼 수 있는, 자, 우리 역사의 맥, 우리 역사를 알려면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 역사는, 우리 역사는 진나라 이전의 역사는 한중일 공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역사는 완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망하면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얘기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은나라가 망하고 넘어간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도 같이 알아야 되죠. 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배가 고파서 도저히 그 시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화수는 4시쯤 해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또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5시까지 넘어가니까 힘이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그냥 막 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그냥 허기가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깨고 그 사람이 여기서 참석한 분들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상대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앞으로
선생국이 된다는 것은 이미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게 또 되어져 있고, 자, 이 일은 한 사람만 돼도 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본을 갖고 대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대본이 뭐냐? 대본 나서 보여줘라. 제가 그랬잖아요. 유불설 기독교 통해야 되고 증산 사상을 통해야 되고 약간 과학적인 과학 사상도 조금 과학적인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줬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안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은 그 프로그램을, 그 시나리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영상인데, 자,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이 1년 반, 한 1년 6개월 전에 영상이죠. 옛날에 봤던 영상 지금 다시 보니 소름이 끼치네요. 소름이 저는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전 알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이 벌어지고 시나리오 씁니까? 아니죠. 시나리오가 써진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 시나리오,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공자? 예수 석가죠. 예수는 2000년 뒤에, 2000년 후에 됐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기꾼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또 2000년 뒤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단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문명이 발전하는 거 속도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그때 286이었어요. 386이었나? 그 부서에도, 부서 가지고 그 큰 사무실에도 달랑 컴퓨터 2대가 3대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그때가 1988년 그 당시였는데 지금 보세요. 컴퓨터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빨라요. 자, 그러면 뭐냐? 신명에도 그만큼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얘기했죠. 반드시 신기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면 인간계에 어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신기의 움직임을 알려면 그 이치를 보면은 이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읽으면은 신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신을 막을 수가 있죠.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이 지상 위에 죽었던 사람들이 억조가 있겠죠. 지금 다 날뛰어요. 이제 왜? 이제 자기들이 무로화해버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은 아주 아주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서로 갖춰야 돼요.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파요. 왜 아파요? 치료해도 아파요. 그런 귀신들이 시샘을 해요. 굉장히 시샘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 기운이 오구나.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을 정도 이 마음의 여유도 가지면서 조급함 자체도 조급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이제 시간을 좀 길게 보고, 자, 지금 이번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되어진 분들이 이제 갑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옷을 왜 있습니까?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 갑옷이 어떤 겁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갑옷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있네요. 영상 다시 올린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다시 올린 이유를 저도 모르죠. 왜 올렸는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디펜스에 있는 그 자료를 한미 역사 문화 연구원 쪽으로
다 옮기면서 그런 수고를 해주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강의 정리를 하고 편집하고 하는 우리 성사님이 참 고맙습니다. 참. 자,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자, 지금 모든 유튜브 지금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해요. 그 일이 일어나서 무엇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말해주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 걱정은 자기 영역을 굉장히 삭감시킵니다. 쫄아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려야 되죠. 자, 모르면 근심을 해요. 근데 알면 근심을 안 하죠. 자, 앞에 있는 물이 시퍼래요. 굉장히 시퍼래요. 아, 저기 빠지면 죽겠네 생각하면은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물이 시퍼렇지만 그게 1m도 안 된다. 아니, 깊이가 1m도 안 된다 하면 조금씩 걸어가요. 알면, 그리고 물이 암만 깊어도 내가 수영하는 방법을 알고 충분히 체력이 된다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준비되게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그 방법대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 근데 행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놓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구태요. 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여기 와라. 안 해요. 왜? 모든 사람이, 듣는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될 수 있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률을 봐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쳐 못 씁니다. 사람은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고쳐서 못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그 사악함을 고쳐서 그 영적인 그 사악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조상력에서 오는 거예요. 조상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조상의 뿌리를 알면 그 근원을 알게 되면 아, 저 사람 공부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다. 그게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의 신은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물론 와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그냥 제 힘만 빼고 마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같이 손에 손잡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이것은 나도 내 의지대로 나온 게 아닌데 나 어떻게 그런 성실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택해서 오는 거예요. 신계를 알고 보면은 자기가 그 엄마가 태아가 사람으로 돼가지고 이제 영이 들어갈 때 그 영은 하늘에서 이미 지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떤 영이 깨끗해요. 자, 우리 여기에 오시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맑아집니다. 기운이 맑아져야 돼요. 앞으로 더러운 인간들은 이 몸이 더럽거나 영이 좀 더러운 애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국 애들은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더럽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제 맑아져야 됩니다.
맑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아, 그 사람 되는 사람이다. 하여튼 판별이 되죠. 하여튼 근데 같이 인연이 있는 사람 분들이 이 토요일에 자 화수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거의 그분들이 한 10개월 좀 넘었으니까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곡에 대해서 그냥 제곡을 귀자로 표시하는데 귀자가 어떻게 나오냐 그것은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저번 시간에 귀에 대해서 귀가 나오게 된 예언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하루 할 때 모자르더라고요. 어제 그때 그 할 때는 예전에는 그 근문을 사진 찍어가지고 혹은 책을 주면서 이렇게 보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한 번은 제가 책 갖고 여기다 번역 있으니까 번역 보게 하고 화면을 보게 하고 제가 이제 그 근문을 썼습니다.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지금 강의가 속도가 늦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니까 훨씬 낫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문을 쓰면서 익히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자를 내가 한 번에 끝날 줄 알고 한 번 했는데 한 번에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그 귀자가 생기는 연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아예 귀자에 대해서 제곡에 대해서 제곡 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곡에 대해서 이제 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5월 11일과 12일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화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저번에 오실 때 다시 처음에 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했지만은 처음 다시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이때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싶은 토요일 날 이렇게 오시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세요. 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바른 역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역사지식을 가지고 행하다가는 절대 바른 천지 기운을 받아내릴 수가 없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죠. 지금은 엄청나게 기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던져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입견지에서는 전부 다 간장종지예요.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기운을 받아서 똑바로 쓰게 되면은 간장종은 점점 순식간에 깨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공부가 그렇게 깨지게 만드는 공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쭉 공부해 왔고 그 순간에 어떤 올바른 지식이 역사적 지식이 들어갈 때 확 깨져버려요. 깨면은 무한하죠. 천지의 어떤 무한한 기운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여러 사람들 대하면서 이제 되는 모습들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야,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천지 기운이 바른 수행을 한 사람이나 수행을 해본 적 없는 사람에도 내려가 몸에 이르고 있다. 이때 이 기운을 받아내지 못하면 바뀌는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넘어간다. 자, 요새 다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말은 좋게 표현한 거지. 그냥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넘어간다는 말, 죽어버리거든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먹다가 죽고, 그냥 자다가 죽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스르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처할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런 병이 이제 돕니다. 그것이 언제 도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10년, 100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눈과 귀를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왜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 알려줄 것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 카프라가 쓴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가 소개하는 것이다. 자, 이제는 도는 거예요. 자, 분열 발달하는 봄, 여름 기운에서 수렴하는 가을, 겨울 기운으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담을 수 있도록 몸을 자꾸나 바꿔놔야 돼요. 그렇게 몸을 바꿔나면 어떤 바이러스에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에서 운동할 때는 항상 마스크 쓰면 제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스크를 못 써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마스크 벗고 운동하고 사람이 올 때는 뭐 쓸 경우도 있지만은 서로 욕하니까 서로 눈빛이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만은 산에 갈 때는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를 기점으로 파란점을 도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인다. 자, 보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모든 세태가 다 해체되고 있어요. 해체가 바로 제대로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터닝 포인트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반환점을 돌게 되면 운동 방향이 틀려진다. 이전의 시간대는 본질에서 멀어지면서 성장, 발달하는 시기였다면, 그러면 인간으로 치면 사춘기죠. 자, 제일 무서운 애가 누구죠? 중2들이죠. 이게 분간을 못해, 얘들은. 이때가 바로 그때라고 지체만 사춘기에서 이제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1, 2학년 좀 됐겠죠. 이제 성인이 되는 20대로 들어가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수렴하여 본질 근본자리로 들어가는 시기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아홉 시간대의 기운과 그에 맞추어진 생활 습관에 익숙해진 몸을 바뀌어지는 기운을 받아낼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 한다. 아니, 바꿔진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도 무딘가는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게을러서 용기를 내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건 엄청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인고의 세월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야 된다. 제가 수행길로 들어간 게 16살 때부터니까 거의 한 44년쯤 됐죠. 제가 이제 다시 태을주 수행을 한 지는 거의 이제 한 30, 4, 5년 됐습니다. 십몇 년 전부터, 한 11년 전부터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안 좋았던 것이 우리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현실 삶에 묶여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이걸 보니까 왜 제가 계속 몸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생각만 하고 몸이 바뀔 거야. 주여 하거나 믿음만 있으면 내 몸은 바뀌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 사람들, 종교인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을 바꿔지느냐 안 바꿔져요. 물질적인 몸이 바뀌어야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거지. 그 말이 바로 이 말이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 나온 이 말이 딱 생각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이제 시간이 바뀌는, 기운이 바뀌는, 시대는 바뀌는 건 맨날 바뀌는 거지만 기운이 바뀌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로 기점으로서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되어진 일을 보면 압니다.
자, 세상은요,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현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명에 보면 다 보이죠. 그냥 세속에 얽매여 살면 그게 안 보여요. 아, 내일 뭐 사야지? 내일은 나 이게 돈이 없어 더 좋은 차 사야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생각을 하나 따져 보면은, 지금 어떤 시대다. 어떤 시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구나를 그냥 알게 돼요. 자, 지금 얼마 좋습니까? 세계 뉴스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로. 다 들을 지금, 몇 분 전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소련에서,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면서, 이게 지금 현상의 모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이 왜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사는 그 삶이 그 다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 오는 세상은, 자, 가을 세상이 되는 영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어두우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만 남겨두고 다 죽어요. 그 종자들도 태어나도 우리는 엄청나게 이 체격상으로 크게 되는데 걔는 조금 외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아주 그냥 구경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 말은 맞아. 새술은 새 부대 받으러 들어야 돼.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이 바꿔줘야 되겠구나. 몸을 바꿔야 된다. 자, 아마 이런 말을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몸을 바꿔야 한다는 말. 근데 몸을 실질적으로 바꿔지는 안 바꿔져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도 그냥 그거야 가면 그냥 쉬워요. 그러나 사실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엄청난 게 힘들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야지 몸이 만들어집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냥 옛날 게 좋은 거예요. 바뀌기가 싫으니까 그냥 옛날 게 좋기 때문에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앞 세상에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상 얘기했죠.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어떻게 빨리 경제 선장을 했고 또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개판을 쳐도 이 나라의 존속이 된다는 자체가 참 신기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염제 신동씨 그분이죠.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후부터 줄곧 민주를 외쳐온 민주파리들의 면모는 김영삼 이후 문재인까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고 586 운동권 세력이라고 일컫는 문재인 이하 그 떨거지들 태생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그들은 레닌주의, 김일성주의에 푹 젖어 젊은 시절을 보낸 이상론자들이었으며 2조 때 유세가 같은 생각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러면 될 거야 하는 정신병자들이 판바이가 바로 좌익 빨갱이들이고.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좌익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 들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네들이 말한 건 거짓말에 속아버려요. 자, 그런 작것들이 설치니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자, 영적으로 훑어보면 이들은 귀신들 중에서도 악신의 빙이 되어 귀신 장면에 같이 장단 맞춰 짝짝꿍 하는 것이다.
죽어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귀신들은 거의다가 생전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기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거짓말과 변명을 잘한다. 좌빨들에게 그런 귀신들이 들러붙어 있기에 좌빨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이다. 헤어나는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사건이 5.18 강주 사태 이후 198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가 학생운동을 장악했으며, 자, 우리가 이제 이 좌익 빨갱이들이 득세를 하겠다는 어떤 사건부터가 그때 이유를 잘 봐야 돼요. 그걸 잘 보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보세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진 사람들, 인간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그 조상령은 다 농노들이든지 노비들이든지 이랬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나온 것은 바로 그 천민들이 해원하기 위한 억울해 이때까지 살았던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썰을 만들어냈구나. 그 썰에 자 이때까지 살아갈 때 노비 자손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원한을 풀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죠. 자, 공산주의 대신되는 게 뭐죠? 자본주의죠. 그렇죠? 또 이건 경제 개념이고 정책 개념은 전체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가 학생운동을 장악했으며 이들이 바로 이른바 피드계다. 자, 5.18이 이제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나마 피드는 지적으로 치료했게 논쟁적이었다. 그런데 자, 저도 맨 처음 PD 계열과 NL 계열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뭐 운동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번 찾아봤죠. 그런데 1980년부터 북한이 주체상을 추종하는 NL계가 운동권을 석권했다. 정의당인 PD계, 더불어민주당 NL계 출신이 많다. 그러니까 북한 만세죠. 자, 어제 우리 이제 성삼이 이제 보내온 그걸 보니까 톡을 봤는데 어떤 내용을 보내줬냐면 약간 GS 북한을 도와주면 좋은 일, 더 나은 일이다 뭐 이런 걸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북한을 수종하면서 북한이 잘 되는 것을 자기의 운명처럼 생각한 애들이 NL계 출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일당이죠. 젊을 때 그들은 자유대망에 살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경멸했다. 껍데기 즉 절차반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NL은 처음부터 김정일이 주체 사상에 대하여를 바이블처럼 외웠고 북한 해주에서 발신되는 한국 민주전선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악신들의 빙의되어 있으면 절대 자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모른다. 자, 악자가 뭐죠? 등 돌려 있죠. 등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에 합리화시키지 자기가 왜 그런지 내가 왜 나빴는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들이 바로 정의고 자기들이 하는 짓이 다 정당한 것이다. 이제 이들이 해운판에서 춤을 추는 시간이 다 되었고 이 판의 끝은 먼저 북한에서 전라에 터지면서 남한 땅이 병으로 초토화가 되고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큰 전쟁에 나서 거의 절멸되다시피 한다. 그런 연후에 전 세계가 요동치면서 판이 정리되는 것이다. 자, 이걸 하면서도 제가 오늘 제목을 이야기 안 했네요. 자, 조만간에 중국은 철저하게 망한다. 그보다 먼저 한반도 전체가 괴멸지경에 빠진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오는데 제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자, 유백원이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음력 4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여튼 그것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이 시간이 연장되었으면 왜? 사람들이 좀 더 깨어지고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이제 근문신고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고조선 내용을 모르면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구태여 근문신고를 가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양족에, 그러니까 염제 신농시, 그다음에 전후 고양시, 그다음에 순임금. 이게 이제 고조선의 왕들 백익 그것도 마지막 왕 백익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뿌리가 이렇게 된다만 얘기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근문신고 보면서 이렇게 하려는데 그것보다 또 지금 제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제국에서 이때 제국 때 정치 투쟁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양족과 웅족 간이 그런 세력 다툼이 굉장히 세지죠. 그런 것도 알아야지 고조선의 전체적 맥을 보는데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고 고신시, 그 다음에 제지, 제요, 그 다음에 순, 백익, 백익까지 차례차례 이야기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시간이 걸려도 내 마음이 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 거, 이게 다시 한번 예전 걸 다시 이렇게, 우리 이제 성사모님 다시 올리는 거 보니까, 그걸 해도 되겠구나. 이제 제국에서, 그래서 제국 고신시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명문이 있잖아요. 이 명문에 보면 맨 옆에 이제 왼쪽 오른쪽에 세자가 주자왕 이런 말이에요. 자, 위 주자왕이란 말은 주시자왕. 자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때 고조선 때 사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사이가 내가 왕을 잇다란 말이다. 여기서 주시는 사마천이 전욱이라고 기록한 고양시 천자적 칭호이다. 이제 고구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거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난생설이 있는 나라는 모두 이 전후 고양시하고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전후 고양시가 연관성이 있으면 염제 신농시 양족이라는 얘기죠. 영어로 쓴 글자를 그렇게 읽었거나 사마천 전배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답습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전을 새김에서 오로지 전으로 읽었으며 욱은 멍청할 욱, 또 멍할 욱 또는 머리 굽실 욱. 그러니까 전후 고양시가 그분이 고조선의 국가전 체제를 완전 완비한 분이신데 사마천이가 굽실굽실 사마란 성 자체도 염제 신노시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기 목숨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썼죠. 멍청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전후 고양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남자 선생님하고 낙빈 선생님 입은 정옥, 발을 정자에 구슬 옥자로 쓰는 게 정확하게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죠. 사마천이 사기에서 전욱은 진나라 선조라고 기록했는데, 자, 진나라 선조 맞죠? 그러니까 전욱의 네 번째 아들인 사방책봉씨, 사방책봉씨가 네 번째 아들에서 진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느끼는 것은 진을 정벌하고 갈망으로 쓴 한인 사마천이 진나라 너희 선조는 오로지 멍한 사람이다 라고 존혹하는 조다. 그래서 고대학을 집성해내신 낙선생님은, 낙빙의 선생님은 이것을 진주의 주 또는 보주의, 보배 보자죠. 보주의 주로 읽었으며 일반 학자들이 고문의 정으로 읽은 것을 정상의 정으로 새로이 풀이해냈다. 진지망인 집단의 후손인 우리가 읽으면 본음은 주이고 변음은 정이 된다. 자, 진지망이란 말은 삼국유세에도 나오고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삼국유사를 봐도 여기 나오는데 이거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그마한 당군에 대한 얘기만 주야장창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자왕은 소시 손자 고신씨가 제주 고양시 사이로서 임금이 된 뒤 칭호다. 곧 정옥이 사이왕이란 말이다.
이게 이제 서자거든, 사위 서자거든요, 이게. 고시란 말 또한 고양시 새로운 아들이라는 개념이다. 이 신자는, 여기 보세요. 이 신자는 이 새 신자, 친할 친자 등과 같은 오제시대의 개념이며, 친은 새로 보는 어버이, 곧 자기를 낳는 부모가 아닌 머슴살이 하는 집안이 부모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친, 무친 할 때, 아니, 부친이 아니라, 부친, 모친. 중국어가 좀, 조금 이야기도 많이 하는 건데, 부친하고 모친도 장인과 장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학을 볼 때,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고시나 말은 이 세모죠. 이게 집자죠, 집자. 이게 독약집이라, 우리가 설문에 적어놨는데, 집을 새로 지어 제사 지낼 사람이란 뜻이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또 이제 다음에 고씨가 어떻게 나왔는가 금문신고에 있는 내용을 나중에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고씨는 바로 전후 고양시의 따님들이 바로 고라는 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는 따님의 그 사위의, 그러니까 사위의 자식들이니까 고씨는 황제족이죠. 자, 소재 시대를 기록한 사마천이도 고양시가 자기 직계선인인데 어찌 몰랐겠는가. 아마도 이렇게 기술한 경우는 국부의 공씨가 누굽니까? 공자죠. 공고 그의 상계가 외족인 고신씨를 투탁하여 그냥 그거에 이제 붙어가지고 마치 황제 직계인 양 행세하는 것과 아울러 고스란 문자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된 상식을 갖는 것과 같은 꼴이다. 반만년의 문자엔 고구문을 접해보지 않은 한국의 김씨들은 소시 훈으로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그래서 이제 김씨들이 내 조상을 지금 뭐가 힘들어서 우리는 소시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손을, 그러니까 외조를 내조로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기 조상주 잘못 잡으면은 큰 코 닥칩니다. 나를 살리는 건 누굽니까? 바로 조상님들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나 자신을 앞으로 오는 변화기에 변혁기죠. 전황이라고 변혁기에 나를 살리는 분은 바로 조상님들이죠. 고신씨는 제종 고양시 딸에게 장가온 작은 사이로 제종은 또한 그에게 큰 외삼촌 백구, 이게 외삼촌을 백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 경우에 모계 사이에 있었던 언어의 반증이며 또한 큰 장인이다. 자, 요거 말해도 모르는데 요걸 이제 요 도표를 그려봤어요, 제가. 따라서 고신씨 어머니는 고양시 누이의 동생들이고 그 실적인 배차는 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글자의 책에 따라서 연구하자면 알기 힘들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그 가족 관계, 그 모계사의 그 혼인 제도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부계사회로 보면은 역사가 그냥 뒤죽박죽 엉클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잘못 역사를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뭐 일부러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낙 선생이 나오시면서 이 고조선 시대, 즉 오제 시대가 바로 이제 모계 사회였다라는 어떤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는 일반적인 문헌 기록과 현재 남아있는 반드시 현동기 기록에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문헌 기록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차 관계, 학렬 관계만 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올바른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비교 연구함으로써 오제 시대가 왜 고조선 및 고안 시대였는가를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고조선에는 유신 왕조인, 모계사였던, 사유한테 왕이 물려주는 모계사에서 그것을 그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계사로 바꾼 한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 한이나라 없어지고 다시 모계제도로 부벽을 했지만은 그
고조선 역사에서 한이라는 역사를 포함시킵니다. 근데 이 당구를 빠는 애들은 이 한이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왜? 거짓말이니까. 자, 요것은 근문신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문신고 쭉 강의하는 것보다 쭉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국 고신시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이걸 보면서 고신시에 대해서 나온 내용 좀 소개시켜 주고 싶은 내용을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사기 본계 제국 고신시는 황제 증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고금리 기록에 근거하에 보면 제국은 제준옥과 제준옥의 아들 부계, 이게 부계가 바로 누구냐면 곤이에요. 중불계시죠. 부자 두 사람이 사이며 제조록 자일급 첩속이 여원은 필시, 제국이 모일급 장비이고, 자 2대의 결혼이 있는 상태예요. 제국이 자일급 첩속은 당연히 차비미가 되어 필연적으로 부계의 모일급 첩속 소생이 여할 것이다. 제국이 모일급 장비를 본계에서는 진봉시라고 불렀는데 제국이 제의 모친이 되는 사람이고 엄마가 되는 사람이고 자일급 첩속은 제지, 후직, 하우, 또 아왕이 있습니다. 모친이 되는 사람으로 또 아왕이라는 불리는 딸이 있었는데 사기 전에 근문 기록이 있다. 이 밖에 고자, 부계존 이 근문이 있어 인증으로 삼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사기존이 어디 한번 보세요.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이하고 그려봤어요. 자, 제전옥의 자일급 첩속의 딸이 이 부인은 자일급 첩속이 누군지를 기록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기록이 없어요. 야, 중계시. 나 중계시가 있는데 중계시 명령으로 중계시가 모게 해가지고 나중에 도산해가지고 순임금을 죽이죠. 그래서 요 말에서 중계타, 그러니까 쿠데타를 중국말로 종교타라고 그래요. 진봉시 제국의 모일급 정당이 여기서 요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고뇌 모일급의 딸이 간적인데 간적은 제국의 또 자일급 차비가 돼요. 그러니까 제국은 고는 제국이 장인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게 또 뒤바뀌어요. 고은이 또 제국의 딸을 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또 장인과 장인과 사이 위치가 바뀌죠. 자, 요 간직에서 난 제지, 후직, 하우, 하왕. 근데 고은의 자일급 차비가 난 딸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기독교에 말하는 여호와. 이때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에 그 전설로 오는 우가 치수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쪽에 있으면 고은이 제지가 왕위를 하고 있을 때 섭정을 합니다. 9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그 중국 사서에서는 9년 동안 곤이 치수산업에 보내져가지고 치수산업을 해가지고 못해서 곤을 죽이고 우가 가서 치수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우는 이게 나중에 제우스가 되죠. 제우스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항을 명확히 알면은 지금 이 도표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로마는 그리스가 뺏긴 거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화를 알게 되면은 신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신화는 모든 그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신화의 어떤 사실적인 역사적 내용을 알면 그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국가가 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그 기운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나타나는가? 자, 지금은 가을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그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때죠. 살벌한 때죠. 맨 앞에 가서 그 댓글에 썼듯이
사업이 뒤집어집니다. 사람도 환골 탈때가 돼요. 환골 탈때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가을 기운을 받는 수련을 하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들은 인간들이죠. 인간들은 이 오장육부가 터져서 뼈마디가 터져서 다 죽습니다. 특히 좌빨 애들, 이런 애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아무리 개가 천선한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단 0.00001%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죽은 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운 때문에 그 기운이 어떻게 나오겠죠? 병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뿌려요? 그것도 인간들이 뿌리는 거예요. 자, 군산에서 병이 터질 때를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알게 되면 제가 그랬죠. 남한에서는 21일 동안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적어도 한 15, 17일 정도 걸리겠죠. 군산에 딱 터지면 나 좀 이따 17일 있다 죽겠구나. 이건 딱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 여기 와서 기운을 바꾸세요. 기운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터닝 포인트 조금 더 보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얘기들, 저도 그냥 어떤 근거에 없는 그냥 이야기는 못해요.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료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한 얘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유물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축약돼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터닝 포인트가. 자, 문화가 생명의 정점에 다다른 후에 문화의 열기를 잃고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 자, 지금은 해체 문화가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해체되는 것은 뭐냐면은 또 다른 어떤 문명, 이제 문명이 바뀌는 거예요. 문명이 바뀌는데 그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 자, 흔히 말하는 상생, 서로 살리는 그런 문명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가 있음을 해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불편해. 사는 것이 인간들이 딥스테이트들이죠. 걔네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토인배에 따르면 문화적 붕괴, 본질적인, 운명적인, 내가 여기 보면서 이제 essential,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운명적인 말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보다 운명적인 요소는 탄력성인 산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사회적 구조와 행위 패턴이 경직되어서 사회는 이제는 더 이상 변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 누가 그렇습니까? 자, 이 좌빨들은 항상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 단절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세워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귀신들이랑 똑같아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과거를 단죄하면서 내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맞아? 이렇게 이해를 하죠. 한마디로 경직되었죠. 얘네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변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문화적 진화에 대한 창조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으로 계속될 수가 없다. 얘네들이 지속이 안 돼요. 그냥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죽어버리죠. 그게 하나의 우주적, 자연적 질서예요. 이런 질서를 알게 되면, 중국에 붙고, 문재인에 붙고 하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하죠. 문화는 붕괴되고 결국 해체가 되어진다. 자, 지금 일어나는 문명적 해체는 단지 인간세의 해체가 아니라 우주 질서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 자, 제가 이 표시는 제가 이제 보고 생각나가서 그냥 쓴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있기에 지금을 살고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들 대부분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한다. 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 이런 환자들을 좀 치료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에 정신병 올 때 이 몸에 이 머릿속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들어와가지고 오장일부를 망가뜨려버려요. 몸의 오장일부를 망가뜨려버리기 때문에, 푸닥거려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도 이 병이 시간이 다시 재발해요. 그래서 절대 푸닥거려가지고 정신병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반드시 오장육부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오장육부를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정신병은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래서 발작 안 하게끔 완전 반밥으로 만들어버려요. 전기 충격을 하든지 아니면 약을 신경세포를 계속 죽여버리는, 발작 안 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쓰고 그냥 걔는 살아있다. 이것만 그냥 확인할 수 있게만 만드는 거죠.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정신병 동에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애들 거의 7, 80%는 다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천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천지가 왜 뒤집어질까요? 뒤집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미쳤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병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살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급살을 이길 수 있도록 자꾸 몸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 얘기가 그냥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몸을 만드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합니까?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방송 듣고 그래 하고 지나치면 그냥 끝이에요. 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배우세요. 이에 반해서 성장하는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와 다재다능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합하여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문화는 획일적이고 발명의 부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역시 문화도 사람도 역시 그래야 돼요. 사람도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내가 틀리고 오늘의 내가 틀리고 또 내일의 내가 틀립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몸에 따라서 자기 몸이 변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예요. 자, 몸도 그렇게 만들고 머리로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해체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해체에서 나타나는 유연성의 손실은 문화적 요소 중에 조절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손실로 동반되어지는데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불일치와 붕괴를 이끈다. 자, 우리가 유연하면 어떤 충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탁 넘어졌을 때 낙법을 하거나 할 때 손을 탁 칩니다. 전방 낙법이나 후방 낙법 할 때. 근데 그 손을 치면서 그 충격을 손으로 이 몸으로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리게 만들죠. 충격을 완화시켜요. 그러니까 몸을 부드럽게 만들기. 자, 어떤 충격이 하나에 집중적으로 왔을 때 몸에 큰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몸이 유연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하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회나 문화가 똑같아요. 그러나 해체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있는 동안에 사회 창조성, 즉 도전에 반응한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문화적 주류와 고착된 생각과 행위에 대한 경직된 패턴에 매달림으로써 패턴,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해석했는데 패턴이라고 하는 게 더 어감이 들어오더라고요. 매달림으로써 더욱 굳어지지만 창조적인 소설은 그 장면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창조적인 소설은, 이게 이제 잘못 썼네. 장면인데 장애로 썼네. 창조적인 소설은 그 상태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소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도 일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은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오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들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천 사람, 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자,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창조적인 소수가 오래된 요소들이 몇몇이 새로운 외형으로 변해가게 된다. 그러나 그때 문화적 진화의 과정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주인공과 함께, 주역과 함께 계속되어진다. 자, 이 세상에 수수 억조가 다 정신병을 앓고 있어도 단 몇 사람만 정신을 차리면 이 세상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곧 이행되어질 변형은 외적과 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변형을 하기에, 영적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늘상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삶은 단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통해가지고 더 높은, 차원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 지상에서 십천이 열립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알았죠. 그게 아니라니에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자, 나를 버리지 않게 하고 나를 알게 하는 곳은 바로 여기 우리 역사를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곳이 바로 나를 알게끔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영이 미천한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어진다. 자, 도태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지경에 이를 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제 어떻게 사람이 갈라지면, 이렇게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엄청난 기운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가지고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이 바로 이 남요술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깨어난 사람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와, 후회를 많이 해요. 왜 내가 그때 그런 공부를 안 했을까? 나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하고 있어서 괴롭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사는 거죠. 여기서 창조적인 소수는 바뀐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이 되어진 사람이다. 이제 그 창조적인 소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가는 되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못해요.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된다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토미가 묘사한 문화적 패턴은 우리가 접해 있는 현재 상황에 딱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맞아들이는 위기 여러 증상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저변에 깔려있는 변화, 도전이 본질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몇 가지 변천하는 합리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제까지 어떤 변화는 그 변화의 패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끊어진 자리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자, 화극금만이 여름 화인데 가을 새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화극금 해가지고 바로 못 건너가요. 완전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합체점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토자리 들어가요. 토자리.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건 도표 없이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반 전자 우주 변화 원리 조금은 공부하고 그냥 아는 것들이에요. 토생금인데 토자리가 뭐냐? 바로 자기 역사의 근본 정신자리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알면 되냐?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 행해야 돼요. 알고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는데 행한다? 그냥 장님이 길을 가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해줘도 안 돼요. 될 사람만 됩니다. 자, 지금 국내적으로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뀌는 극강의 변화는 무엇이 오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들 중에 몇몇은 천연 자원과 연관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문화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또 다른 몇몇은 주기적인 동요의 한 부분이고 다른 것들은 성자가 세력 안에서 일어난다. 자, 이런 일련적인 세상은 이때까지 세계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제는 전혀 판이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크게 변할 그레이트 체인지입니다. 개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개벽, 10개, 10벽자예요.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그러면 사람도 열려야 됩니다. 사람이 열리지 않으면 퇴화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려면 알아야지 열리는 게 어떻게 열리느냐 이런 방법을 알려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날 강의는 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그날은 토요일 날은 어떤 사람이 와도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마음을 잡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연이 된 거고 운명이고 그러니까 이거 만약 제가 그분이 되도록 그냥 안내할 뿐이지 되도록은 하지는 못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왜?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되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끓을 때도 어느 정도 열을 가해도 바로 끓습니까? 안 끓죠. 물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끓는 속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인간 몸이 이걸 보면은 끓을 때, 끓어 넘칠 때, 또 어떤 기운을 받고 그렇게 될 때 시간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와는 주겠습니다. 도와는 주겠는데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